모든 일이 신의 한 수임을 믿어라. 온 세상이 다 내 적인 걸까요? 순조롭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직원인 한 사람이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자 발명가인 에디슨이 말했다. 참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네요. 생각에 따라 똑같은 세상이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답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다고 낙담하고 내 뜻 같지 않다고 하늘을 원망하는가?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라고 여겨지는가?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순간이 있었으리라. 그렇다면 낙담하고 원망한 결과는 어땠는지 생각해보라. 자주 실망감과 불안함, 초조함에 사로잡혀 삶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던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하버드대 교수인 탈 샤르의 행복에 관한 강연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나름의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요. 따라서 삶에 대해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아등바등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보세요. 그러면 곧 행복해질 겁니다. 옛날 중국 북부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들의 땅으로 달아났다. 이에 이웃들이 위로의 말을 전하자 노인은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로부터 몇 달 후 도망쳤던 말이 오랑캐의 준마 한 필과 함께 돌아왔다. 이웃들은 이를 축하했지만 노인은 기쁜 내색 없이 말했다. 저는 좋은 일인 줄 모르겠네요.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아니나 다를까 평소 말타기를 좋아하던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 낙마하여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이웃들은 이번에도 노인을 찾아와 위로했지만 노인은 또 이렇게 말한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이게 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다시 1년이 지나고 북방 오랑캐의 침략으로 나라에서는 징집령을 내려 신체 건장한 젊은이들을 모두 전장에 내보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탓에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결국 부자는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의 유래다.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일도 나쁘기만 한 일도 없다. 나쁜 일이 좋은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따라오기도 한다. 한마디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일정한 조건 또는 상황 속에서 서로 돌고 돌며 나타난다. 물론 급작스레 변고를 당한다거나 곤경에 빠지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화가 복이 될 수 없다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 각종 변수와 마주했다면 담담함을 잃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에 맞서라. 당장은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몰라도 긍정의 마인드로 눈앞에 벌어진 일을 좋은 일로 가정의 실망감, 불안감, 초조함 등을 이겨내면 당신이 마주한 모든 일이 사실은 신의 한 수였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눈앞에 벌어진 나쁜 일을 좋은 일로 가정하라니 이건 또 무슨 터무니없는 소린가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니 속는 셈치고 한번 시도해보라. 해병대에 입대하라는 통보를 받은 존슨이라는 청년. 그는 훈련 강도도 높고 위험하기로 소문난 해병대에 입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할 만큼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걱정할 것 없어. 해병대에서는 내근직과 외근직으로 보직이 나뉘거든. 내가 만약 내근직에 배치가 된다면 지금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쉽고 편한 일들이 주어질 거야. 아버지의 말은 그러나 그에게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어느 보직을 맡는지는 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외근직에 배치되면 작전도 수행해야 하고 자대 환경도 열악하다고요. 그의 푸념에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것도 별것 아니야. 외근직에 배치되더라도 너에게는 아직 두 가지의 옵션이 있거든. 하나는 미국 본토에 남는 것. 다른 하나는 해외 기지에 파병되는 것이지. 이중 국내 기지에 배치되면 집에서 지내는 것과 별다를 게 없을 텐데 뭐가 걱정이니? 그러자 그가 물었다. 제가 해외 기지로 파견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내게는 아직 기회가 있지. 첫째, 평화롭고 우호적인 나라로 파견되는 것. 둘째, 평화롭지도 우호적이지도 않은 나라에 파견되는 것. 전자의 경우는 무력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10%에 가까우니 행여 그곳에 파견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는 여전히 불만을 터뜨리며 물었다. 제가 전쟁 지역에 가야 하는 거면요. 그러면 전선에 나가야 할 텐데 만에 하나 재수가 없어서 중상을 입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럼 저는 끝이잖아요.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고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럼 문제는 더 간단해지겠지. 내가 죽었는데 더 걱정할 게 뭐가 있겠니? 그리고 만약 내가 정말로 전사한다면 넌 나라의 영웅이 되어 모든 국민들의 칭송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명예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 순간 생각이 트인 그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득 안고 해병대에 입대했다. 그는 먼저 외근직에 배치되었다가 다시 전쟁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이러한 조직의 결정에도 별것이 아니라고 굳게 믿으며 기꺼이 명령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그는 훌륭한 복무 태도를 인정받아 사관학교의 교관으로 진급했다. 이제는 어떠한 일과 마주하든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리 대단할 게 없다는 사실을 그도 잘 알고 있다. 인생무상이요 인간만사 세옹지마이다. 그러니 당신도 지금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에 비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좋은 면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쁜 면도 기꺼이 받아들여라. 행과 불행은 번갈아 온다는 말처럼 언젠가 당신의 인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모른다. 그리스 철학자 제논은 원래 철학자라기보다는 장사꾼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자신이 가진 화물선으로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며 풍족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훗날 그의 화물선이 항해 중 폭풍우를 만나 바다에 침몰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사고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는 조금도 슬퍼하거나 절망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크게 한숨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운명의 신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앞으로 저는 오로지 철학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군요. 그로부터 철학 연구에 매진한 결과 그는 대철학자가 되었다. 연꽃에게 진흙탕은 결코 저주가 아닌 축복이요 나비에게 누에 고치는 장애물이 아닌 보조 장치이다. 그러니 인생에서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 믿음을 잃지 말고 힘을 내는 것이 올바른 처신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역시 모든 일이 신의 한 수였어 라고 감탄할 날이 올 것이다. 물론 매사 실망감과 불안감, 초조함 등에 사로잡혀 삶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면 당신은 점점 더 불행해질 것이다. 기억하라. 선택권은 오롯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운명은 당신의 손 안에 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